그는 경기를 읽는 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카세미루를 그렇게 기억한다. 레알 마드리드 시절 그가 중앙에서 공 하나를 따낼 때마다 팀의 리듬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은 그는 또 한 번 선언했다. 손흥민에게 공이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 이 짧은 한 문장은 단순한 각오 이상의 무게를 가진다. 그 안에는 브라질이 가진 자존심, 그리고 카세미루라는 이름의 축구 철학이 녹아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친선전은 단지 연습 경기가 아니다. 그건 두 축구 문화가 서로의 본질을 시험하는 지점이다. 오늘 나는 이 기자회견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여러 현장 보도를 통해 그 공기의 밀도를 느낄 수 있었다. 브라질의 미드필드 핵심, 카세미루. 그의 발언은 단지 개인의 의지를 넘어 브라질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1. 카세미루의 존재감. 브라질 축구의 심장. 1992년생, A매치 78경기 11골. 카세미루는 이미 10년 넘게 브라질의 중원을 지탱해온 핵심이다. 상파울루에서 출발해 레알 마드리드, 포르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그가 거쳐온 팀들의 이름만으로도 그의 무게를 설명할 수 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다. 경기 전체를 통제하고 상대의 리듬을 꺾으며 결정적인 순간 팀의 기세를 바꾸는 조율자다. 이번 방안은 2022년 이후 두 번째다. 그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직후 곧바로 서울로 날아왔고 피로 누적에도 불구하고 약 70분간 풀타임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다. 그때 보여준 장면들은 왜 그가 세계 최고의 홀딩 미드필더 중 하나라 불리는지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재회견에서 한국은 3백과 4백을 자유롭게 전환하는 팀이며 미드필더 운용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들에게 공이 가면 큰 위협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연결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건 단순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손흥민 봉쇄를 중심으로 한 미드필드 압박 전술의 예고였다. 2. 브라질의 현재. 안첼로티 체제의 실험기 안첼로티 감독이 브라질 대표팀을 이끈 지는 불과 석 달 남짓이다. 실제 선수단을 완전 지휘한 시간은 고작 20분 30일 남짓. 카세미루는 기자회견에서 적응 시간이 짧다. 하지만 브라질은 브라질이다. 적응은 빠를 것이고 명장 안첼로티는 선수들을 금세 하나로 묶을 것이라 말했다. 이 말에는 두 겹의 의미가 있다. 첫째, 브라질이 여전히 자신들의 개인 능력에 대한 절대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그 속에서도 안첼로티라는 전술가가 유럽식 구조적 안정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브라질 중원은 카세미루, 브루누 기마량이스, 죴링톤, 파케타 등이 번갈아 서며 조합을 실험 중이다. 카세미루는 파트너가 누구든 내 역할은 같다. 역습을 차단하고 흐름을 조율하는 것이라 답했다. 이는 브라질이 어떤 형태로 나서든 중앙 제어권은 자신이 쥔다는 확신의 발언이다. 안첼로티 역시 카세미루를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라 평했다. 그는 레알 시절에도 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지금 대표팀에서도 그 관계는 그대로 이어진다. 브라질의 전술 중심축이 변하지 않는 한 손흥민과 한국의 공격 루트는 그의 시야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 손흥민 봉쇄, 선언의 진해, 존중에서 비롯된 경계심. 흥미로운 것은 카세미루의 발언이 결코 무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는 두려움보다는 경계심,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존중이 담겨 있다. 그는 한국은 유럽 빅클럽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 말은 곧 이제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 강호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있는 팀이라는 인정이기도 하다. 브라질 입장에서 손흥민은 단순히 한 명의 공격수가 아니다. 그는 경기의 리듬을 흔드는 트리거이며 그에게 공이 닿는 순간 수비 라인은 자동적으로 흔들린다. 그래서 카세미루는 그 연결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건 축구에서 가장 본질적인 싸움, 즉 패스 루트를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
원칙을 상징한다. 카세미루는 이 원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한다. 그의 봉쇄 대상은 손흥민 개인이 아니라 손흥민에게 공이 도달하는 모든 경로다. 그의 발언은 마치 미리 짜여진 전술 플랜의 일부처럼 들린다. 이는 단순한 인터뷰 멘트가 아니라 브라질이 이번 서울 원정에서 어떤 의도와 시선을 갖고 있는지 드러낸 전략적 선언이었다. 4. 상징적인 재회, 3년 만의 서울, 그리고 경험이라는 무기. 이번 경기는 단순한 친선전이 아니다. 3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은 카세미루. 그의 앞에는 월드컵을 2번 경험한 베테랑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 안첼로티 체제에서 그는 주장 완장을 찾다. 그는 리더십은 명령이 아니라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이 말은 선수단 내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낸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 브라질 대표팀에서 카세미루는 이제 정신적 지주다. 호드리고, 밀리탕, 쿠냐, 기마량이스 같은 후배들에게 그는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교과서다. 그는 자신의 플레이와 태도로 팀을 하나로 묶는 법을 알고 있다. 안첼로티는 그를 가장 먼저 써야 하는 선수라 말했고 그는 그 말이 영광스럽다고 답했다. 이 상호 존중의 관계 속에서 브라질 대표팀의 정체성은 서서히 단단해지고 있다. 결국 이번 한국전은 브라질의 체계 실험 무대이자 손흥민에게는 세계적 수비벽을 돌파해야 하는 시험대가 된다. 경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두 선수 카세미루와 손흥민과 보여줄 두 축구 철학의 충돌이다. 나는 이렇게 본다. 카세미루의 발언은 도발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는 한국을 얕보지 않는다. 오히려 위협적이기 때문에 봉쇄해야 한다는 철저히 프로다운 시선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건 브라질과 한국의 관계가 더 이상 강자 대 도전자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의 한국 축구는 이미 그들의 분석 대상, 경계 대상이 되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패스 루트를 막기 위한 브라질의 전략은 동시에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역설적 증거다. 이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맞대결은 단순한 친선전이 아니다. 그건 경험과 도전, 역사와 변화가 교차하는 상징적인 무대다. 브라질의 노련함과 한국의 속도, 카세미루의 안정감과 손흥민의 폭발력. 이 두 힘이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축구의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나는 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 경기를 단순히 결과로만 보지 말자. 경기 속에서 흐르는 전략의 대화를 느껴보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 카세미루의 봉쇄, 베리스 손흥민의 돌파. 당신은 어느 쪽의 축구 철학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좋아요, 공유, 그리고 당신의 한 줄 의견이 한국 축구 담론을 한 단계 더 깊게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